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플랜트 운영 정보, 교대 근무 정보기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된 헥사곤 PPM의 영업 담당 손창영 상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실 곽재풍 상무님, 또 기술 담당 윤연민 과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의 아젠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회사 소개와 저희 회사의 주요 솔루션 소개, 또 둘째 헥사곤이 바라보는 디지털 트윈의 전략과 개념, 또 세 번째 플랜트 운영 정보 관리, 또 이관 현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곽재풍 상무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겠고, 오늘 주요 솔루션인 J5 솔루션에 대해서 윤연민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J5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와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올려주신 Q&A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또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헥사곤 PPM은 헥사곤 그룹의 8개의 비즈니스 유닛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인터그래프라는 이름에 익숙하실 터인데요. 주로 저희들의 주요 비즈니스는 플랜트를 설계하는 솔루션, 2D, 3D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쭉 성장을 했고, 헥사곤 전체를 봤을 때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 할까, 그런 부분들은 첫째, 현실의 세계를 레이저 스캔 등을 통해서 캡처하고, 또 3D 이 플랜트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상의 플랜트를 구성하고, 이 양자 간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고객에게 밸류를 주고 또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 및 한국 지사 같은 경우에 1969년도에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저희들을 시작했으며, 한국에는 1985년도에 서울 사무소를 오픈해서 35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헥사곤 PPM의 주요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주요 고객은 EPC와 플랜트 오너 오퍼레이터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 스마트 플랜트 레퍼런스 데이터를 통해서 스펙을 정의하고 2D, 3D를 통해서 기본 설계, 상세 설계를 마치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스마트 플랜트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에 모두 담기고 공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프로큐먼트에 해당하는 스마트 플랜트 머티리얼 솔루션이 있고, 이후에 근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어드밴스 워크 패키지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컨스트럭션 쪽에 코스트 세이빙에 대한 개념들을 지원하는 스마트 플랜트 컨스트럭션, 또 조선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는 모듈라 공법에 의해서 미리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구성을 할지 짜게 되는데요. 공법에 해당하는 라이트 프로덕션 모델에 해당하는 LPM은 물량 산출과 또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스풀 제작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한 또 솔루션이 되는 스마트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 관리를 하는 에코시스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이 운영단에 핸드오버 되고 난 뒤에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 디지털 에셋 SDX 이외에 오늘의 주요 소개드리는 솔루션이 교대 근무 이관의 핵심적인 솔루션인 J5 이외에 또 건설의 현장이나 또 오너 오퍼레이터 차원에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외부로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잘트라는 솔루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그래프의 독특한 플랫폼 기반의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또 이후에 핸드오버 이후에 O&M 단의 활용도를 보고, 해외에서 많은 에너지사를 비롯해서 보시면은 약품 쪽, 또 심지어 베버리지 쪽까지 많은 오너들이 저희들 솔루션 통해서 코스트 세이빙 및 업무 효율을 달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헥사곤의 DT라 하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있고 DX라고 많이 쓰시던데요. 디지털 트윈,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플랜트 이와 같은 어떤 개념들이 좀 혼재될 수 있는데 헥사곤이 생각하는 D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래에 보시면 뭐 어제 신문인 것 같습니다만 SK에너지에서 상당히 많은 또 투자를 하셔서 밀폐 공간 가스 사고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그 투자를 하셨다면 한 50만 개까지 늘린다고 그러셨는데요. 또 뭐 얼마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풍등으로 말미암아 석유 가스 저장 시설에 어떤 화재가 났던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어떤 화학 플랜트나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 방지, 또 운영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또 이익의 극대화, 비용 절감에 항상 관심이 있는데 근래는 너나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디지털 트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투자비를 확보한다든가 또 투자 효과가 과연 있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산발적으로 IT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데 마스터 플랜이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과연 이러한 시스템에 도입했을 때 기존 조직이 저항 없이 잘 받아들여서 조직 내에 녹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짧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퀘션들이 또 어떤 깨달음이나 확신으로 같이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근래 저희 제목에도 그 파워포인트에 나갔습니다만 코비드 19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저희 산업까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사실 플랜트, 산업 플랜트나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화학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관련 플랜트 뭐 제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근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이 큰 이슈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 헥사곤의 솔루션을 통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하고 좌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고에 대해서 살펴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워커들이 이쪽에 하는 작업자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시간축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추적하면서 과연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옮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궁금할 겁니다. 그럼 이런 위치 추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분들이 어느 시점에 누구와 너무나도 거리가 이제 좁아졌기 때문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리포트로도 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있고 일종의 트래킹이죠. 이후에 또 이제 지금 방금 보시는 게 이제 리포트 형식으로도 저희들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CCTV를 통해서 뭐 CCTV와 유사한 것들을 통해서 열 감지를 해서 온도를 체크한다든가 실시간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실제 사람의 생체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되어서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이건 약간 복합적인 기술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헥사곤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플랜트는 사실 그 스마트 플랜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큰 키워드 중에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구현인데 스마트 팩토리는 디스크리트한 그런 산업의 생산에 잘 어울리는 단어이고 저희가 같이 연속체를 다루는 쪽 주로 이제 뭐 화공 플랜트 쪽엔 우리가 플랜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결국은 인터그라프에서 정의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을 먼저 구축할 것을 이제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면 공장 자체가 디지털화돼야 됩니다. 기존의 공장이 오래된 경우에는 CAD도 없고 또 관련 도면 문서가 굉장히 버전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3D로 구축해야 되며 또 관련 기술 자료들이
이 설비 중심으로 묶여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없이 아무리 IoT에 많은 뭐 수백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본 정보, 즉 기준 정보가 다 흐트러지면은 그 정보 사이에 연결돼야 되는 연결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큰 어떤 그 미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산업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부터 차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트윈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 또 중요한 거는 산업 현장에서는 IoT에 대한 센스도 있지만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운영이나 이런 그 단에서 일하는 방식을 또 DB화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또 내가 필요할 때 용이하게 모바일 통해서 제공이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거꾸로 내가 체크했을 때 바로바로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체크와 또 입력에 대한 용이성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터그래프 헥사곤에서 커버하는 부분이고, 이외에는 스마트 플랜트 혹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빅데이터 AI 기술, 또 IoT 이외에 또 설비 보존을 위해서, 또 설비의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예지 보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약간은 협의의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2D, 3D 또 설비 관련 각종 설계 문서들이 하나의 태그 중심으로 엮여져서 고객 작업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연결된 모습으로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러한 부분들은 실시간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태그에 대해서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스캔 통해서 공장이 거의 리얼한 모습들 통해서 관련 도면 문서가 또 혹은 속성들이 체크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형적인 디지털 트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장에는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 전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장에 3D CAD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연결돼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오래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측면 이외에 프로세스적인 측면들도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디지털 트윈의 구축의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도면 기술이나 설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뭐 오토캐드 많이 쓰실 텐데 P&ID나 이런 부분들을 도면을 지능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또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은 레이저 스캔 통해서 3D 모델링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뭐 맥시모일 수도 있고 셉의 PM 모듈일 수도 있고 또 기타 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과 연계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공장의 운영을 다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축의 워크플로우에는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3D 모델 구축과 시스템 구축은 생략을 하고, 운영 유지 보수에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공장은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계속 변경이 되죠. 그래서 변경 관리, MOC 모듈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서 운영하실 때 이 실제 공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싱크를 이루면서 디지털 트윈의 어떤 그 말끔한 모습이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헥사곤의 솔루션이 SDX, 스마트 디지털 에셋입니다. 당연히 혼자서 다 커버를 못하고요.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 컨트롤 애널리시스 쪽에 있는 하니웰이나 OSI 소프트 혹은 ERP, CMM 모듈, 또 릴라이어빌리티 이런 것들과 모두 연동이 일어나야지 제대로 된 확장된 디지털 트윈까지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SDX라는 모듈에서는 크게 기능이 한 두세 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공장은 데이터들이 잘 체계적이지가 못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설비 기반으로 묶어주는 그런 브라운필드의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셉이나 또 타 기관계 시스템과 용이하게 연결하는 부분들, 또 MOC 변경 관리 부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스마트 플랜트 혹은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여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에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업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운영 쪽의 부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P&ID 같은 부분들을 디지털화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도입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뱀프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컴플리션 같은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교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J5라는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모든 게 플랫폼 개념입니다. 또 현장 작업과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모바일 앱인 살트, 앱 개발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효과를 먼저 보시고 또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현업 경험이 많으신 곽재풍 상무님께서 현업의 문제점과 또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헥사곤 PPM의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곽재풍 상무입니다. 저는 제가 약 30년 동안 정유 석유화학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현장 운전원들은 로그시트와 볼펜을 들고 현장을 오르내리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기록하던 시절에서 모든 것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로 바뀌면서 젊은 한국인의 빠른 손놀림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메일과 카톡을 주고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모두들 꺼려하는 3D 업종의 일들을 로봇들이 대신 수행하고 간단한 수술 작업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걸프사와 공동 지분으로 대한석유공사가 창설한 1962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의 조정실과 생산 현장 및 장치 운전원들은 종이로 된 점검 시트를 들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장치물과 배관에 장착된 계기들의 수치를 보고 아직도 로그시트에 볼펜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지들을 보존연한 기간 동안 보관하기 위하여 먼지가 쌓인 채로 처박아 두진 않았는지요. 현재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정보기술 활용도와 욕구에 비해 현재 우리 현장은 너무 뒤처져 있지 않는지요. 특히 올 초에 시작한 코비드19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처리가 회사 문화와 생활 방식 등이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회사의 주축이었던 베이비 부모들의 정년이 다가오면서 하나 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식과 경험들이 다음 세대로 잘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업무들이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빠른 손놀림과 엄청난 재능과 끼로 무장된 그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간섭대로 종이와 볼펜으로 계기들의 수치들을 단순하게 기록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젠 조금은 향상된 방식으로 점검하고 기록하고 현장의 이미지들을 남기고 이 컨텐츠들을 편집하여 전 구성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와 정보 처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이로 된 도면과 절차서를 들고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모바일에 저장된 자료를 통해 파악이 되도록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대 근무, 즉 4도 3교대,
또는 4조 2교대를 하는 교대 근무자들은 거의 50%를 집에서 쉬다가 들어옵니다. 또한 야간과 주말을 쉬고 오는 관리자와 교대 근무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업무 정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 공유하고 인지되어야만 연속 공정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교대 근무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업무 정보들이 빠짐없이 서로 공유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항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차 사고나 니어미스들을 직접 사진으로 전송하여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인수인계하며 작업 허가와 변경 관리 등의 진행상을 상세히 전달하여 전 구성원의 공유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조정실 보도 운전원들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일정한 정해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완벽하고 안정적인 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 입력한 계기값을 초기에는 인지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이것이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큰 공정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자동적으로 평가되고 분석되는 능력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연속 공정의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작업 진행 사항을 항상 서로 공유하고 관리자들의 지시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교대 근무자들이 교대 근무 전후 끊김없이 현장의 상황과 이력을 어디에서나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과 조정실 콘솔과의 일정값이 초과하게 되면 사전에 알람을 주면서 자동적으로 작업 지시가 발생되고 보드맨들이 잘못 입력한 값들에 대해서는 알람이 발생하여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직접 챙겨야 할 주요한 항목과 부수적인 관리 사항들을 모바일에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리더, 헬퍼, 체크해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기존 시스템, 즉 ERP, CMMS, 기술자료관리, 알톰스 등과 통합이 용이해야 합니다. 누구나 배우기 쉽고 적용하기가 쉬워야 하며 이제는 좀 더 가치 있고 생산 효율적인 업무 쪽으로 치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저희 회사는 J5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 공장 약 90%가 저희 J5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 작업자들은 오늘 설명드릴 J5를 통해 하루 최대 60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글로벌 정유,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의 교대 근무 관리에 점점 그 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J5라는 솔루션에 대해 지금부터 윤현민 과장이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귀사의 교대 근무 관리와 관리자 운영 관리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이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PPM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현민 과장입니다. 네, 앞서 저희 상무님들께서 저희 헥사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플랜, 그리고 각 상무님께서는 운영 정보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현업의 문제점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 헥사곤 PPM의 사무실이 서울 사무실, 울산 사무실, 거제 사무실이 있는데 각각의 한 명이 모여서 이렇게 디지털 뚜레드를 이루어서 디지털화하여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파편화되어 있던 현재 진행하고 있던 운영 시스템도 어떻게 디지털화하여서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 J5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의 키포인트는 근무교대 시스템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러면 근무교대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였던 뭐 로그 시트나 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카톡, 문자, 워키토키로 진행돼서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한 번에 모으는 것이 바로 근무교대 시스템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기 기반 문제점 그 자체를 해결할 거고요. 그리고 2차, 3차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들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이전에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공장 플랜트의 근무교대 시스템 디지털화는 저희 J5라는 운영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P&ID, 매뉴얼, ISO 같은 엔지니어링 데이터 연계는 물론이고 현장의 실시간의 데이터, 즉 계기, DCS 정보들을 읽어서 기존의 운영관리 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현장과 사무실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루면 그 자체만으로 이제 표준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 SDX나 SPI 소프트웨어와 연관을 짓게 되면은 실제로 현장과 디지털 세계를 융합시키는 그런 2차, 3차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스마트 플랜트는 단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큰 빅피처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 하나씩 이뤄내야 되는데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첫 번째가 저희는 교대 근무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 교대 시스템 디지털화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수집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모든 데이터들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데이터는 살아있는 액셔너블한 데이터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J5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영관리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집합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곽상무님께서 현업의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 J5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기 기반 교대일지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정보 고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오류가 발생하고요. 이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근무자, 즉 교대 작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8시간, 4시간 혹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관된 언어로 이제 통일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각각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제 같은 언어로 하나의 데이터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내가 놓쳤던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운영관리 쪽에서 숙련된 작업자의 현장 노하우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숙련된 작업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로 인해서 지금 플랜트의 이제 퍼포먼스는 굿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들에게 조금 더 디지털화된, 잘 정리된 자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은 그들은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굿인 상태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더 배럴하고 더 베스트한 플랜트의 퍼포먼스를 이룰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요즘 많이 화두인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교대 근무 시스템 디지털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상무님도 그렇고 계속 J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J5란 스프레드 시트로 구성되어서 엔터프라이즈 확장성을 갖춘 운영관리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면은
엑셀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엑셀 정도만 다룰 수 안다면은 저희 J5도 충분히 이제 현업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웹 베이스 기반이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미 다 완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에서 저희가 확장성에 별표 3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확장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뭐 J5, Shift 핸드오버, 워크 인스트럭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J5라는 플랫폼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즉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4개만 사용하겠다, 3개만 사용하겠다, 각각의 플랜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그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된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확장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운영관리 통합 시스템을 위해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저희가 완성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많고,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API나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면은 다 다뤄주고 싶지만은 오늘은 이제 운영과 교대 근무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빌리티 활용을 하는 방법을 조금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J5는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위에는 이제 카테고리 형식으로 묶어놔 있고, 그 밑에 하나하나가 전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영어도 보이고 한글도 보일 텐데 좀 한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멀티랭귀지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오늘은 교대 근무에 특화된 부분을 보게 되면요. 모든 공장이 뭐 4조 3교제 데일리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패턴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시프트 핸드오버라는 이제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아니면은 설정된 대로 시프트 핸드오버라는 하나의 이제 묶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만약 인사정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면은 교대 근무조 관리도 가능합니다. 맨아웃 산출도 가능할 거고요. 누가 뭐 아파서 못 나왔다라는 것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뭐 추가로 뭐 인스턴스 매니지먼트를 추가로 하겠다 하면은 오늘 내 구역에 저번 주에 무슨 안전사고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관리를 다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 전반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상황, 각각의 위치에서 로그북을 기록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섹션,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언유저하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진행을 했고 왜 펜딩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반복적으로 혹은 뭐 그 한 번씩 이렇게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탠딩 오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장과 사무실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노티피케이션을 날렸을 때 현장과 이제 현장에서 어프로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그 밸류, 즉 프로세스 데이터를 연동시키게 되면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태그들이나 시스템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읽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J5나 뭐 다른 시스템 자체에 설정한 컨디션에 따라서 하이 알람, 로우 알람 등등 알람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이런 커스텀 폼을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폼도 많지만 이 폼을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현장에 있어서 안전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오지랖이고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프로세스 데이터랑 연동이 되었다며 하면은 수기 기반에서는 캐치하기 어렵지만은 어떤 이런 그래프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보면은 그 일반적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한 번 더 작업자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데일리든 근무 교대를 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한 번에 요약 보고가 되어서 레포팅이 되고요. 이게 그 다음 교대 근무 관리자에게 가고 뭐 가기 전에 승인 프로세스를 원한다 하면은 그 프로세스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계획되어 있는 이 모든 워크리스트들을 다 관리하시면서 간트 차트 형식으로 월별, 일별, 주별 등등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는 한 번에 대시보드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A 그룹은 A 템플릿으로 대시보드를 볼 거고요. B는 B 템플릿으로 대시보드를 볼 거지만은 중요한 건 그 안에 데이터는 반드시 일원화되어 있어서 모두가 공통된 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빌리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좌측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은 핸드폰,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모바일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인터넷이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정도의 속도로 현장과 사무실이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사항 확인이라고 타이핑을 치고 이제 작업자는 쭉쭉 뒤를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가 곧장 이제 저희 웹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화면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으로 뭐 프로세스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드 저장 탱크 용량을 80에서 1111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들을 또 이제 그 내용들이 가게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그 내용만 파악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계기 자체 캘리브레이션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대 근무자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루틴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제로 읽어드린 계기값 그리고 현장의 로컬에 있는 게이지 값들을 비교하는 이런 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크리스트나 로그북 같은 것에서 현장의 보이스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펌프에 무슨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누군가의 어떤 워크 오더나 로그북이 있으면은 다른 작업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나가 확인하고 있다,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등등의 기존에는 카톡, 워키토키, 문자로 했던 그런 모든 정보들을 이런 모바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다 정보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진,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비디오까지 녹음을 하여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에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이제 다시 인터넷이 되는 환경으로 와서 싱크를 돌리게 됩니다. 즉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저희 J5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돼서 사무실에서도 현장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랑 비디오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그 카톡처럼 쓴 메시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확인 가능하고 동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별표 3개가 나오는데 아까 별표 3개였던 확장성 같은 의미입니다. 기존에 워드나 엑셀로 사용하셨던 폼들을 코드 없이 저희 J5가 지원하는 인더스트라 폼을 이용해서 곧장 디지털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MOC를 원한다, 워크 오더를 원한다 등등 했을 때 폼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지금 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뭐 코로나 체크를 하는 안전관리 시트를 더 만들겠다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모바일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이 확장성의 가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J5를 또 한 번 더 정의 드리자면은 엔터프라이즈 확장성을 갖춘 유일한 운영 관리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나 설명은 J5 플랫폼 기반 위에 이제 근무 교대에 특화된 4개의 모듈을 올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듈이나 시스템이 절대 각계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현장은 살아 움직이는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하나의 시스템을 더 얹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은 그거조차도 개별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다른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아닌 플랫폼을 사용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커스텀 폼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추가로 확인하시되 그 안에 시스템은 다 에코시스템화, 인테그레이션, 디지털 스레드를 이루셔야지 더 앞으로 변화하는 많은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많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J5 관련된 기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J5 관련된 저희 유즈 케이스들을 손상영 상무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들으신 그 내용 중에 J5에 제일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또 현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실 만한 부분이 과연 확장성이 어느 정도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운영관리라는 그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면 엑셀로 대체하셨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업무 처리 절차, 워크플로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게 그 매니팩처링이든 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 케미칼 플랜트든 아마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테인데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구축해내고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J5가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도입 고객을 보시면 아무래도 오일가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캠 합쳐가지고 화학계통, 그 다음에 전기 쪽, 우리가 파워 플랜트 쪽에 응용 사례도, 적용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외에 뭐 태양열 하는 대체 에너지 이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보면은 그 인프라성, 공항이나 철도, 즉 어떤 뭐 인프라성도 크게 보면 퍼실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또 교대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면 더 그러하고요. 또 이외에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은 그 유럽 쪽에 입자 가속기 굉장히 비싸죠. 몇 조씩 한다고 합니다. 그 국내에서도 충청도 쪽에 이제 몇 년 뒤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큰 설비이기 때문에 뭔가 관리돼야 되고 세심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운영이나 또 이런 단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입 사례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고 먼저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워낙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오일 가스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원유가 나오고 또 정제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운스트림 쪽에 이제 적용된 겁니다. 경우입니다. SREF 쪽. 이때는 액션 매니지먼트가 주로 활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SIP 캠 쪽에 IBM과 파트너를 맺으면서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도 OSI 파이가 왜냐하면 이쪽 거의 뭐 리얼타임이라는 정보들 가지고 또 KPI로 체크를 한다든가 로그를 가지고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곽 상무님께서 일부 언급 드렸다시피 일본의 다운스트림 인더스트리의 약 90% 정도가 J5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JX 니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고와 니어미스 매니지먼트 쪽에 활용을 했고요. 약간은 미드 스트림 쪽, 리저브 쪽이죠. 이쪽도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쇼와 덴코 오이타 컴플렉스 쪽 거의 유사하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싱가포르 수입 터미널 LNG 재기화 시설이 주롱 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도 적용되어서 IBM 맥시모와 함께 연동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요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개선, 즉 카이젠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마치는 게 아니고 사실 제대로 어떤 성숙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스템 도입해서 1, 2년에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 할 수 있는 데가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운영과 관리 부분에서 이전보다 상당한 개선을 이뤄냈던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파워로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칼파인이라는 파워 제너레이션 쪽 12개의 원격 사이트, 아까 윤현민 과장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연결성입니다. 4차 산업. 그런데 저희들 공장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센트럴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또 요새 욕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로그북을 형성한다든가 이러한 정보들은 결국 나중에 빅데이터로도 활용되실 수가 있겠죠. 이외에 솔트 리브 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J5 OPC 인터페이스가 활용된 게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OPC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저희들이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대체 에너지 쪽인 태양광에서는 AGL이 호주 쪽에 적용한 경험이 있고, 딥워터 서브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걸퍼에 딥워터 호라이즌 그래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기록적인 폭발 사고.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런 업체들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설비도 관리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고 이후에 미국 의회나 이런 쪽에서 BOP, 즉 방폭 쪽은 거의 다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맨더토리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저희들 SDX, 스마트 디지털 에셋과 J5를 이용해서 야누스라는 실시간 기반의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또 고객 서비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팩스, 저희들 EPC에서는 잘 알려진 업스트림 오일 쪽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산업으로 가게 되면 수처리 쪽에 영국의 템즈 워터도 도입을 했고요. 또 말씀드렸던 그 입자 가속기 쪽에서 프랑스 쪽이 도입해서 약 10년 정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J5가 확장성이 있고 또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자신들의 자산화하기 시스템이 되었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든 자기 것화해서 더 부가가치를 가지고 O&M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과 확신 때문에 계속 저희들과 신뢰관계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동안 또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주시고 그랬는데 몇몇 가지를 골라서 저희들이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같이 공유 드리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이게 P4라고 하나요? 그거는 좀 적용은 안 되고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가지. 전환이관 시에 기존 데이터 장수철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전환이관 시에 기존 데이터 전환을 위한 솔루션이 있는지요? 비표준화된 데이터가 많은 경우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는지요? 약간은 좀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일본은 추측해서 윤 과장님이 하고 또 일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5 관점에서 혹시 윤 과장께서 좀 코멘트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J5가 전환과 이간의 기존 데이터 전환을 어떻게 하기 위한 솔루션이냐면, 인더스트라 폼이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워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드나 엑셀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은 곧장 이제 그 디지털 폼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하는 액션들을 통해서 그런 비표준화되었던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표준화해서 운영 프로세스에 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비표준화 말씀드린 것처럼 비표준화 또 DB화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인더스트라 폼 통해 가지고 또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아예 표준화 안 된,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컨텐츠 차원에서 저희들이 SDX의 과거 솔루션 이름은 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표준화를 통해서 또 데이터 이관에 위한 컨텐츠 확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에 윤태호 님이 스마트 기기는 사전에 승인받은 기기만 가능한지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로 J5에 접근 가능한지.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모바일로 접근할 때 따로 어플이 오픈되어 있는 거 그냥 패스워드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뭐 그 이외에 방포까지도 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는 제가 그 얼마 전에 모 정유 공장의 부사장님께서 이와 같은 방폭 모바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폭 모바일로 되는 그 회사는 지금 PDA를 사용하고 있고 한쪽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TRS 무전기를 사용하고 운전원들이 아주 힘들게 한 손에는 PDS로 기록하고 한 손에는 무전기를 차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좀 이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을 좀 저하고 자문을 하셨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북미나 유럽 연합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폭형 무전기이면서 여러 가지 사진 촬영도 되고 운전원들 로깅 시트하는 오퍼레이션 레코드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글로벌 사용하는 곳 쪽을 알아봤는데요. 그런 회사가 이컴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 파나소닉에서 사용하는 기기, 아이세프티라는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고 주니퍼라는 회사에서 나온 방폭형 요런 복합된 것도 있고요. 그 애플 회사 및 우리나라에는 삼성에서 나오는 그런 방폭형 스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제작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글로벌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폭형 무전기와 복합된 사진 촬영이 되고 오퍼레이션 레코더가 되면서 아까 전에 윤현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되는 뭐 워크 퍼밋, 변경 관리, 리얼타임 모니터링 시스템, 인스펙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RBI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인터커넥팅 되는 그런 무전기 복합되는 그런 하드웨어를 제가 제공해 스펙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 모바일 쪽은 그냥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활용하시는 쪽입니까? 안 그러면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쪽입니까? 엑설트 저희 이전에 이제 웨비나 했을 때 엑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 뭐 구글 앱 스토어에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이제 J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네. 이제 그 아이콘 자체를 그 회사 로고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아예 APK를 제공해서 설치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제약 없이 상관없이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흥미로운 질문 같은데 변기영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기구축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근무 중인 인원 누구라도 즉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점검, 조치 등을 모바일이나 또 준하는 시스템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혹 이에 대한 뭐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윤 과장께서. 네.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설명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뭐 로그북을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그게 이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인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탠딩 오더를 같이 활용해서요. 그리고 곧장 달려가서 모바일이나 PDF를 통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부분이 거기 현장에 어떤 보이스도 할 거고요. 대처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만약 넣게 되면은 1번에 질문 주셨던 부분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선임들이 어떻게 처리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한 번에 솔팅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날리지 베이스 차원에서 계속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으면 서치를 통해서 대응하는데 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괜히 또 혼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스마트 팩토리도 나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인데 웬 갑자기 스마트 플랜트라고 그러냐는데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차 산업의 구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회자되고 지금 한참 뭐 국가 사업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연속 저희가 말하는 화학 공장이나 이러한 부분에 용어를 이제 그때는 우리가 플랜트라는 용어를 조금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플랜트다 보니 거의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산업만 틀리 좀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시간을 봐서 거의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MS 솔루션과 오라클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지인데요.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 DB는 뭐 보통 어떤 걸 많이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있는? 네, 저희 뭐 상용 DB, 오라클이나 MS SQL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무리 없이 쓰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일일이 또 필요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또 방문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 마케팅 팀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